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주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의 상승폭 줄어들고 있고 코스피는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들도 오르는 종목보단 내리는 종목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 상황 역시나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좀 올라줄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렇다 할 호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심이 굉장히 아직도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들 당연히 좋을 수가 없을 텐데요. 종목 상담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주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의 전문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 이용 방법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이 참 계속 어렵네요. 내일 정도의 좀 반등을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스피 반등은 내일로 미뤄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변동성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엇박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의 10% 넘는 급락을 보고 오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또 빗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미국 시장 급반등 줬을 때 어제 월요일 시장에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것처럼 시장은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장세에서는 상승을 보고 따라 들어가거나 하락을 보고 투매에 동참하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는데 물론 적은 하락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좀 내부를 보시면 여전히 수급적으로 변한 게 없다. 코스닥에서 오늘 아마 외국인들이 일부 쇼크볼링 하면서 매수로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런 물량을 제외하면은 여전히 수급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과연 이제 이 개인 매수세가 어디까지 외국인 매도세보다 개인 매수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가 오히려 이제 더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렇게 급변동할 때는 사실 뭐 어떤 시세의 방향성이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도 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무서운 거는 이 변동성장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 그 방향이 이제 무섭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어떤 추격적인 매수나 어떤 포지션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거나 섹터별로 좀 호재가 들어와서 뭔가 좀 반등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렵더라도 비주도 섹터로 좀 피해가지 마시고 일단 주도 섹터에서 버틸 거면 버티시는 게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도 역시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은 엇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지환 전문가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오늘 미국이 급락이 나오고 미국이 하루에 10% 올랐다가 10% 빠지는 장이니까 우리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은 한국하고 중국은 미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되는 걸로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유럽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전파가 늦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말씀드린 여기 금, 원유, 채권,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했던 오늘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양적 완화 QE를 했는데 7천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 여기 모기지 채권을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월가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 회사채를 사주라. 그리고 이제 모기지론이 조금 이제 확장되면은 그 셰일가스에 관련된 채굴업체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사달라. 이것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실 일이고 제가 그래서 부동산까지는 안 가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 지수가 뭐 2,500에서 뭐 1,000포인트 근처까지 가는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렇게 급락은 하지 않을 걸 보는데요. 좌우지간 이것은 아직은 제일 중요한 내관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 파는데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에 쇼커버가 들어왔어요.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 오늘 그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초저금리가 아니고 제로금리거든요. 그러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성장주.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성장성이 있는 업체 이걸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는 그 테마가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급락하고 올라오는 게 빠진 종목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세 번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뭐 이동 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제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인데 그렇다면은 공장이 없고 또는 그 원부자재 조달이 원활한 종목 이런 종목으로 단기간으로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음 주 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중국 원유 공장 가동하고 오늘도 뭐 유가가 28불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장이 어느 정도 조달이 된다. 중국에서 돌아가야죠, 공장이. 그러면 이제 그게 원유 공장 가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많이 밀렸던 관련 섹터들, 뭐 포스코라든지 뭐 정유주라든지 그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 현재는 또 아침에 그 MBS 2천억 달러 매수한 것은 미국이 뭐 완전히 부동산까지 전이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보시고요. 특히 그 서울경제TV 이준환 전문가님하고 제가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70번님, 삼화 콘덴서 66,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도 참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부분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래도 잘 하신 게 급락하는 동안 추가로 매수하지 않으시고 그 비중만 잘 유지하시면서 잘 유지를 좀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6,000원 매수가에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지지선 아래쪽에 아마 51,000원 근처에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는 뭐 지금 시장 급락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탈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37,100원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사마 컨덴서가 작년 한 해 좀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실적은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컨덴서 기업인데 MLCC 이쪽으로도 올해는 만약에 이제 5G나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으로 다 가게 되면 그 핵심적으로 따라가는 부품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을 만한 게 MLCC하고 반도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펀더멘털이 당연히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의 급락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신다면은 펀더멘털 때문은 아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37,100원 지지선 설정하시고 물론 이제 1차 목표 가격은 아마 51,800원 여기서 한번 부딪힐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한번 받았다가 내려온다고 해도 비중이 10% 잘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51,800원보다는 위쪽에 66,000원 매수가 이상으로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화 콘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애니능률 들어와 있습니다. 애니능률 3,855원에 비중 4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테마주인데요. 1차로 지금 3,855원에 네. 비중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18% 급락이 나오니까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 콘텐츠 업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은 출자 주주가 한국 야쿠르트가 이제 53%, 그다음에 YG 엔터가 한 5%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재무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보는 건데 2018년도는 마이너스 22억, 2019년도는 플러스 27억. 영업이익이 그렇게 고르질 않습니다. 콘텐츠 쪽에. 다만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39억입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이나 배당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배당 수익 1.18%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세 가지는
1번, 2번, 3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재택근무하고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들도 지금 입학을 안 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뭐 사이버로 뭐 공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즘에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이슈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진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 저기 3,850원 찍었거든요. 이게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뭐 크게 재무구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비중 40%는 좀 많습니다. 단타를 치시더라도 비중을 한 20%, 10%? 요 정도 간단하게 그냥 저기 여성 투자자분들이 얘기하는 저 반찬값 요 정도에서 조금 오버되는 정도로 하셔야지 많이 들어가시면 나중에 손실이 볼 경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재무구조까지 봤는데 당연히 반등 시 4,000원 전에 40% 중에서 30% 매도입니다. 단기 매매 반등 시 매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901번님 슈프리마 38,000원에 비중 높습니다. 6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비중이 최근에 이제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려온 가격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초과 매수하시거나 혹은 지난 손실을 이제 좀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좀 비중을 많이 실으시거나 이런 경우인데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못하시면 정말 바닥권에서 기회가 왔을 때 대응 전략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슈프리마는 물론 이제 좋은 종목입니다. 펀더멘탈로 봤을 때 보안인식과 관련된 부분 섹터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해외 쪽으로 특히 유럽 쪽으로 매출액도 앞으로 지금 근간히 좀 펀더멘탈 좋아질 걸로 기대도 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실적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풀려서 좋게 나왔고 그러면 펀더멘탈상에 문제가 있거나 섹터상에 문제가 있는 종목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왔고 섹터도 나쁘지 않고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종목은 이번에 밀려 내려오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은 이 급락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26,600원 정도를 이제 마지막 지지선을 좀 놓고 대응을 하시면은 목표 가격은 일단 위쪽에 4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급락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펀더멘탈이 좋고 수급이 좋았던 종목은 좀 빠르게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1차 목표 가격은 4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이야기 나눠봤고요. 에코프로비엠 와 있습니다. 지금 82,000원에 비중 30% 사신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 아시는 양극재 중에 니켈 양극재입니다. 니켈이 8대 1대 1이냐 뭐 성분에 따라서 양극재가 니켈 쪽에 들어가면은 이게 고성능 전기차 주행거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 한 달 동안 여행 금지, 이동 금지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그 에코프로비엠이 주로 납품하는 양극재 회사가 삼성, SK 여기가 이제 헝가리에 있습니다. 헝가리 여기 LG는 저기 폴란드에 있고요. 헝가리가 바로 그 폴란드 밑에 있는데 거기가 공장이 지금 원활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정이 어제 그 8만 원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를 아시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유럽 그 금지시킨다 하니까 거기 있는 공장이 폴란드 LG 공장 헝가리 그 SK나 삼성 SDI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벤츠나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이제 순탄하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동반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밑에 5만 원, 5만 5천 원 잡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자. 어차피 이거 하루에 10% 빠지고 하루에 8% 내리고 이거 맞추다가 보면은 현기증 난다. 장기로 가져가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비중을 82,000원에 30% 많이 잡으셔서 지금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상담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의뢰하신 5449님이 의뢰하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제가 보는 2차전지 성장성은 틀림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 LG 공장, 헝가리 SK나 삼성 SDI 공장이 납품을 하고 이런 연쇄적인 산업 구조의 먹이사슬에 약간은 차질이 생겼다.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보다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핵심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한번 보유종목 진단 하셨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한 3년 들고 가겠다. 그러면 제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게 주식을 매일 보니까 사람이 또 눈이 간사하거든요. 결론은 부담이 되셔가지고 한 2번, 3번 보유종목 진단을 의뢰하신 것 같은데 5449분님은 내가 핸드폰 뒷자리 번호까지 알아요. 그래서 85,000원 부근에서 10%만 덜어내시자고요. 덜어내시고 20%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반등이 다음 주나 4월쯤에 올라옵니다. 제 생각은 유럽이 한 달 동안 하는데 그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보는 건 다음 주 절정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여행 금지. 그러면 여행 금지가 아니고 산업 인력들이 못 가니까 최근에 베트남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전용기가 가가지고 300명 갔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주도주라도 제가 주도주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담이 되시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비중을 30% 중에서 10%를 덜어내신다. 84,000원, 85,000원. 그리고 20%는 가져가시죠. 요 반등하는 기간은 다음 주 초나 아니면 다음 주 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걱정되시고 많이 실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좀 덜어내고서 장기만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11만 3천 원의 비중 20%. 사실 이 가격이 예전에는 고통받을 가격은 아닌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죠, 모든 종목들이. 네, 너무 많이 빠졌고 삼성전기는 뭐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인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도 종목이 있었고 주도 섹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걸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하자고 하면 결국에는 바이오의 일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는 종목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T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와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 자체가 어떤 섹터에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섹터들을 놓고 보면 1차적인 주도 섹터로 놓는다면 그러면 IT 섹터에서 제가 늘 강조했지만 2차 전지나 만약 5G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가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게 바로 반도체하고 MLCC입니다. PCB 일부 하고요. 그러면 이제 MLCC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 PCB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는 그 주도 섹터만큼 안 해도 주도 섹터 한 70-80% 정도까지는 같이 따라가는 거죠, 상승이. 결국 이제 부가적인 주도 섹터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는 한 가지 측면 좀 봐야 될게요. 삼성전기는 대형주 중에서 가장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가장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급락을 맞으면서 다시 이제 공매도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 이 공매도 많았던 삼성전기 펀더멘탈을 개선되면서 거의 쇼크오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비중을 너무 높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93,000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1차 지지선인데 여기가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시장에 지금 워낙 급등락을 하니까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요 관점을 좀 가지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에 이제 반등 줬을 때는 보면 지금 이제 11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위쪽으로 12만 원, 13만 6천 원, 14만 8천 원 이렇게 매물대가 3개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이 매물대를 다 뚫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14만 8천 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게 굉장히 지금 뭐 위험하고 막 조급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네, 이만큼 하락했으면 지금은 이제 보유하면서 오히려 이 하락 이후에 반등해서의 이제 장을 좀 볼만한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시장이 어렵더라도 저번에 이제 대유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적인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IT 섹터의 핵심 종목은 비중만 잘 유지하시면은 오히려 이럴 때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런 섹터에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아닌 섹터에서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하기는 어렵죠. 비주도죠. 예를 들어서 1분기에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지는 뭐 여행이나 항공은 2분기가 온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섹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4번께서 에센테크 1270원의 비중 23%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에센테크는 종목이 지금 오늘 매수한 가격에서 조금 올라오는데요. 지금 진단을 정밀하게 해달라고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 테마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회사는 그 건축, 그 가스관 이런 데 들어가는 황동 단조, 뭐 밸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재무 구조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뭐 그냥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탄한데 지나간 결과지만 그런데 나쁜 것은 작년도 2019년도 12월 그 마이너스 4분기 적자가 2억이 났습니다. 뭐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종목이 폭이 없는 관련주 올해 겨울에 눈이 크게 큰 눈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열대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시다가 5월 달까지 기다리신다면은 제가 보는 것은 5월 달까지 5월 말까지 기다리시면 1,500원 넘을 것 같거든요. 그 폭염테마나 황동 이런 걸로 본다면은 그래서 5월 달까지 기다리시고 목표 가격은 저기 5월 말 6월 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550원, 1,6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23%인데 손절 가격은 1,090원을 정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1,090원, 6월 초 5월 말 목표 가격은 1,550원 전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5월 정도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가격이 예. 회복이 된다. 그럼 신규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하는 것도 지금 매수는 노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지금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정해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예. 더 기다리신 김에 기다리지만 예. 굳이 지금 뭐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주도주도 지금은 아닌데. 개별주로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손절가 정했다는 것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개별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이게 뭐 정치 관련주 뭐 이런 걸로 뭐 또 선택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네. 이게 개별주를 감히 말씀드린다는 것은 또 이 방송을 듣고 세력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주는 저희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종목을 요즘에는 증권 전산 서버가 아주 고성능이 돼가지고요. 내가 IP 어디에서 어떻게 매수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도 보시면은 제가 경고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있는 대로 시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걸 추천주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데이비드가 이렇게 저기 5월 말 6월 초에 1,550원, 1,600원 보니까 사야 되겠다. 저는 제가 이 종목 그렇게 추천하는 적은 아니라고 판단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죄송하실 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신 EDP 갑니다. 1,15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네, 상신 EDP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같은 섹터로 넣지만 약간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물론 이제 그렇게 방향 전환하려고 모색은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쓰이는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승폭은 뭐 제법 나왔지만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폭이 컸던 건 아닙니다. 그런 실적은 이제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노트북이나 핸드폰 관련된 2차 전지에서 앞으로는 자동차 쪽으로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큰 폭의 이제 하락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성격이 달라는데 내려갈 때는 이제 같이 내려가죠. 매수하신 가격이 1,150원인데 지금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목표 가격이 매수 가격이 지금 되어 있죠. 아래쪽에 지지선은 4,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 가격은 굉장히 이제 괴리가 좀 클 겁니다. 아마 반등을 주게 되면 1차적으로 한 7,000원 정도에서 한번 부딪히는 매물대가 좀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7,000원이고 2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1,100원 이렇게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신 EDP 이어지는 종목은 코스모화학 1,200원에 비중 25%. 이분은 조금 비싸게 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모화학 1,200원에 비중 25%입니다. 일단 뭐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코스모화학은 지금 이것도 2차 전지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 자체가 2차 전지 말고 뭐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LG, GS 해가지고 GS 그룹이 이제 옛날에 럭키니까 이제 푸시, 허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GS 그룹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GS에서 반개 쪽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 종목이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수익 나신 분들은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3,500원에서 32,000원까지 10배가 났습니다. 10배가 났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뢰하신 분이 다시 그렇게 날 수가 있느냐.
네, 그게 지금 저희 전문가한테 답변을 원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률이 40%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55%가 넘으면은 그냥 장기 보유하시자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9,000원, 11,000원에서 코스모화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예전에 10배 난 것은 아니다. 확률이 제가 보는 건 40%? 이 정도라고 보는데 제가 확신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매도 쪽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673입니다. 또 많이 빠지네요. 어느새 이제 종가 기준 1600대를 다시 이렇게 보는 날이 왔는데 참 답답하죠. 추경도 지금 됐고 우리도 금리 인하를 나름대로 비컷입니다. 0.5%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 반등이 없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어제 미국장 12% 빠졌는데 우리 장은 2% 빠지는 걸로 좀 안도를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을 잠깐 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살짝 찌르고 올라오는 구간 보이실 겁니다. 이게 중국장 개장 전후인데 1717 잠깐 찍고 내려오는데 이 시점에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또 프로그램 매도 나왔고 일단 어느 정도 물량 가면 매도가 강하게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럼 그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이렇게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악순환이 롤러코스터 정세가 반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수급을 잠깐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은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지금 외국인 파는 물량이 8,599억 원이면 진짜 조금만 더 팔면 또 1조 원인데 외국인이 최근에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요. 개인 기관이 사는데 참 물량이 좀 손에 붙이죠. 이 정도면 살 수가 없는 물량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자, 다음 좀 볼까요? 초상위주들인데 버티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 또다시 시장을 휘청합니다. 47,300원 오늘 5만 원도 좀 터치를 하는가 했는데 참 어렵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빠지고 있고 LG화학 또 삼성 SDI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 LG생건 올라갑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 용기 생산한 연우부터 해서 오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라옵니다. 중국 쪽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사 때문일까요? 셀트리온은 오늘 올라가는데 대형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오늘 잘 갑니다. HLB, 셀트리온 공통점이라면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둘 다 코로나19 관련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보시면 514 많이 올라가네요.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조금 요란합니다. 여기도 움직이는 게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같은 시간에 한번 세게 위로 한번 찌릅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대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하는 모습인데 코스피와는 조금은 코스닥이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두 분의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양시장이 좀 다른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잠시 뒤에 장 마감하고 코스닥과 코스피의 오늘 흐름이 달랐던 이유 조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네요. 예, 외국인이 많이 사고요. 기관도 사고 개인의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올라가고요. HLB가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장중에 96,000원도 사실 HLB가 찍기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총의 종목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하겠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펄어비스가 시총 3위 올라오네요. 예, 지금 CJNM이 워낙에 최근에 많이 빠졌고요. 한 17만 원 기생충 효과로 올라갔던 게 9만 원대까지 내려오네요. KMW, CGN, 휴젤,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모두 다 현재 상승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 결국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시 우상향하고요. SK머티리얼즈 최근에 잘 갑니다. KMW, 5G 관련 종목들 잘 달리고요. CGN, 진단시약 관련 대장주입니다. 더불어서 수젠텍, 바이오니아 모두 다 잘 달립니다. 예, 오늘 시장 마감이 됐고요. 어떻게 이거를 어제 미국장에 비해서 좀 미국은 3대 지수가 모두 10% 내외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코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급락입니다. 너무나도 온도차가 나는 시장인데 최근에 이런 시장이 없었거든요.
이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잠깐 이제 차트를 좀 볼까요? 예, 명확하게 이제 차트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급락할 때, 그러니까 하락할 때, 단기간에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쪽이 많이 밀리게 되고,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야금야금 하락할 때는 코스닥 쪽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면, 그건 이제 공매도 쇼커버와 관련이 있는데,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는 양입니다. 보시면 이제 1월달 시장이 급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 차트는 이제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 없이 큰 폭의 지금 공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1월 초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 올라가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닥은 이제 공매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제 짧은 구간이지만 공매도가 지금 쇼크버링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이 좀 쌓였지만 그동안 공매도 금지 상하기 전까지 판매 물량이 좀 부족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활발하게 지금 쇼크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아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순수 매수보다는 공매도 쇼크버링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시장이 왜 이렇게 이제 등락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혹시 급반등을 주게 되면 지금 공매도 금지된 상황에서 시장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오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코스닥 종목들이 비일비재하죠. 왜냐하면 코스닥 좀 내려갈 때도 큰 폭으로 내려가지만 반등 줄 때도 무섭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그런 점에서 일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공매도 물량을 쇼크버링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한 가지 특징을 좀 보면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서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역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한번 보면요. 2월 달에 보시면 계속해서 뭐 800만 조, 400만 조, 700만 조, 중간에 이제 3월 4일 날 어떻게 보면 소모주 만기 앞둔 전주에서 일단 물량 프로그램 물량 가에서 한번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보시면 계속 200만 주 이부터 뭐 900만 주, 1000만 주까지 계속 매도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 지금 물량이 보면 처음으로 200만 주 아래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물론 오늘도 큰 폭의 지수를 밀리는 하나의 원인은 되지만 이제 삼성전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좀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뭐 700만, 8만 주 매도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주 아래로 지금 매도 물량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 클라이막스가 만약에 이제 지나간다면 아마 외국인들이 느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된 가격 조정의 정점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물론 우리 시장에 다가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물론 시장이 급반등을 줄 수 없이 기간 조정이나 옆으로 이중바닥을 만들기 위한 조정으로 가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격 조정의 클라이막스가 우리 시장은 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치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또 이후에 반등 이후에 또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객관적인 자료로는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오늘 시장에서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덜 밀렸다라는 하나의 추론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딱 이게 성장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제가 어제 무료각두방에서 이게 다 빠지는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뭐 내일 올라오고 다음 주에 올라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당장 올라오는 게 초저금리인데 당연히 성장주가 올라가지.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제가 보는 게 우리 이제 이지환 전문가님이 보시는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제약바이오를 아주 눈을 짜리고 봤어요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 사신 분들은 많으면 18%, 15%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리나 하면은 이게 어디 섹터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느냐, 수익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일단 수익이 나오고서 뭐 다시 다른 거 산다든지 이런 게 먼저 살 거, 나중에 살 거. 뭐 추가해서 하고 이런 구분을 줬는데 제가 어제 우리 저기 카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그냥 뭐 추천드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오늘 수익 나신 분을 축하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지환 전문가나 제가 그걸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게 공매도는 삼성전자는 오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20%도 폭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아서야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초저금리가 올해 연말까지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반도체 이후에 신성장 동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를 뭐 미국에서 뭐 주문하는데 세대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물론 뭐 지금 뭐 그냥 무료로 해주는데 미국은 뭐 4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무서워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진단을 받으러 안 간다고 그래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오바마 정부는 그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그걸 풀자, 릴리즈하자 그러는데 해제하자 그러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게 반대를 하니까 거기서도 그거 싸우더라고요. 우리나라 추경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공장이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장이 있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직접 타격을 받으면은 이게 당연히 공장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이 종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코스닥은 강한데 거래소를 어디까지 보느냐. 중요한 건 미국의 S&P 500입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 차트인데 왜 그러냐. 자, 이거 보시자고요. 이게 올해가 2020년, 19년, 18년, 17년입니다.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17년도에 이 그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2년, 3년, 올해 연말이 4년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S&P 종합지수로 물론 나스닥도 있고 다우존스가 있는데 그 지수가 2250입니다. 그럼 오늘 종가가 2386이거든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급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 분석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이 반등하는 것을 우리 시장 자체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하기 위해서는 주가 잔뜩 뺐다가 올릴 거라고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미국에 대한 소위 말해서 고평가가 해소된다 그런 얘기죠. 뭐 우리나라 종합지수 코스피는 예측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세요. 다들 보실 줄 아는데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많이 보시는 건데 S&P 500 지수로 기준으로 2250 부근이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오면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트럼프가 취임할 때 그 S&P 500 지수라고요. 그러면 제가 트럼프가 내가 이게 있을 때 저기 민주당하고 이제 이게 되잖아요. 뭐 호각이니까 얘네들은 주식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께서 뭐 이런 뭐 주식 얘기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 문제는 미국 시장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은 모르겠는데 거래소는 코스피는 S&P 500 기준으로 트럼프가 취임할 때 그러니까 2017년도 초에 S&P 500 지수가 2150에서 2250이었다. 만약에 S&P 500 지수가 이걸 터치하고 올라오면요. 미국이 고평가가 해소돼가지고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괜찮아요. 뭐 괜찮은데 아직 공장이 돌릴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니까 방역이 완벽하다고 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뭐 통행금지 뭐 봉쇄 조치했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 뭐 25, 26인데 그래서 그걸 25, 26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전국점이 나와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팔고 그때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예상하는 건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말씀은 주식을 다 팔고 다시 산다. 이것은요 그냥 소설에서나 있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서 그 말이 맞았다 틀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이 조금 있어야 더 사는 거지 갑자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냥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고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뭐 트럼프가 전 세계 대통령인데 그 역할을 못 해가지고 제가 약간 화가 났는데 트럼프 취임할 때 S&P 500 지수가 2150, 2250이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국을 보자. 우리가 빠지는 건 미국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1672 종가 기준으로 1600대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급등 마감합니다. 514.73 온도차 크네요. 그리고 환율 살펴볼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17원 50전이나 올라가면서 또 마감이 됐네요.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APS 홀딩스 11,1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APS 홀딩스는 IT 관련된 부품 중 뭐 반도체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은 가운데 이번에 좀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 조금 고려하실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 워낙 뭐 많이 급락이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뭐 논하기 좀 어렵지만 5,000원 정도 일단 지지선을 잡아보고요. 직전 이제 급등했을 때 지지선인데 여기를 지금 지지선을 일단 놔보고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펀더멘탈이 좋아서 시장에 의해서 밀려내려온 종목은 급반등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뭐 어떻게 보면 돌파 시도까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철저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은 10,000원 정도에서 일단 청산 다 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섹터가 IT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돼서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에 또 묻혀서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10,000원 정도에서 일단 전부 다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CJ E&M 125,000원의 비중 절반. 사실 이 가격대도 역사적 저점이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0만 원이 오늘 무너졌잖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 0385님께서는 뭐 가격은 제가 이제 몇몇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손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10%딱 10% 이상 하지 마시라.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은 내려올 때 자꾸 사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물론 뭐 상승 장세에서는 계속 계단식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CJ 42.8% 주식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6% 비중을 갖고 있어요. 뭐 외국인 비중은 한 23% 되는 것 같고요. 유동 물량이 별로 없는데 공매도가 일부 겹쳐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125,000원에 50%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 피해주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잠잠하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누적 매물대 135,000원, 145,000원을 보거든요. 이게 시간이 U자로 길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손절매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니고 일단은 지금 비중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제가 뭐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제가 모든 것을 주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영화 보고 뭐 이거 볼 때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제대로 미쳤는데 그게 욕이냐 아니랬더니 그래도 이게 가족과 같이 하고 이게 음악과 예술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주식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단점이다 장점인데 제가 집에서도 저기 집사람한테 꾸준함을 듣습니다.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이 머리 아픈 주식을 안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을 그리면서 이렇게 살고 여유 작작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제가 주식하면서도 여기 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잠깐 제가 이 저기 피로를 도와드리는 그런 건데 결론은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3월 13일 날 넷플릭스에서 저기 공개한 킹덤2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CJ, CGV 그 영화관이나 롯데 그 영화관 뭐죠? 시네마요. 롯데 시네마까지 침범하면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물론 우리나라 방탄소년 이런 거 있지만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미국식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작 업체한테 다 줘버려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거기 나오는 좀비하고 엮어가지고 막 상승 곡선을 그거거든요. 그럼 이 인기가 지금 킹덤 3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류나 지금 말씀드린 CJ E&M 이런 종목이 약간이 아니고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0385님은 125,000원 되면요. 무조건 50% 중에서 25% 매도하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5,000원, 145,000원 되면은 나머지 20% 전량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킹덤2까지 넷플릭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른 쪽에서 보는 거예요. 주식을 이 차트를 봐가지고는 이 차트에 답이 안 나옵니다. 다른 쪽으로 봐가지고 이걸 보면요. 이게 잘 보여요. 그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경물치지인데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아니다. 그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뢰하신 0385님은
비중이 50%라고 말씀드리는데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매수 단가 25% 올라가면은 13만 5천 원, 14만 9천 원 정도에서 25%다 매도하시고 장기 투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4번님, LB세미콘 6,130원의 비중 25%.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LB세미콘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빈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키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삼성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후공병 테마에도 들어가고 작년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펀더멘탈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좀 같이 급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지선은 4,800원에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4,800원 설정해드리고 사실 6,130원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 잘 참았다. 지금 아래쪽에 사신 거거든요. 시장이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인데 매수하신 가격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목표 가격 1차 목표 가격은 8,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9,4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LB세미콘 말씀해 주셨고요. 조이시티 1070원의 비중 10%. 이 종목 뭐 게임 관련주로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집콕 맞습니다. 관련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도 제가 조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느 종목도요 50% 아닙니다. 50%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강 사장이라면 제가 그 인정을 하는데요. 어느 종목도 지금은 50%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50% 아닙니다. 어느 종목도 삼성전자도 50% 아닙니다. 예, 조이시티는 저기 게임 관련주예요. 블레스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는데요. 이 종목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00원에 10%니까 비중 많지 않으신데 단기 매매를 하시고요. 지금 뭐 NC소프트가 1등 주니까 뭐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전에 뭐 컴투스 뭐 많습니다. 뭐 그런 종목 뭐 게임 좀 말씀드리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 시진핑 국가주석 그 한한령 끝나고 나서 중국 게임 시장 뭐 오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 매매 하시고요. 반등 시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추가 매수 안 하시고 12,000원 또는 13,000원 되면은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차익 실현 하시는 걸로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이시티 이어지는 KH바텍 21,950원의 비중 14%.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각광받던 종목이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각광받았고 예. 여러 가지 뭐 휴대폰 부품 관련된 부분, LED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PCB 관련된 부분까지인데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아마 그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상승을 했고 그 턴어라운드 배경에는 이제 PCB라는 전체적으로 이제 PCB 쪽이 MLCC와 함께 상당히 이제 작년 초반 좀 이끌었죠. 그 부분은 이제 영향을 좀 받았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고점이 좀 형성되는 모습이죠. 26,000원대 고점이 한번 형성됐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고점이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넘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지지선 1차 지지선 제가 18,000원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좀 이탈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이제 지지선 2차 지지선 15,5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5,000원, 지지선은 15,5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이 또 왔는데 어떻게 짧게 할까요? 방금 전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분들이 사시는 종목이 거의 비슷하고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단가들이 비슷해요. 보면 에코프로비엠 8만 원 이하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사신 분들이. 서앵카님이 존경하시는 서앵카님 에센테크 물어보고 나니까 아마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 보유 종목 진단 신청하신 분은 핸드폰 뒷번호가 5449님. 제가 이거 기억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지금 신청하신 분은 4,170입니다. 당연히 추가하면서 이 종목은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비중이 88,000원에 10%잖아요. 당연히 이건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양봉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주가 끝나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제 65,000원 전후에 추가로 5%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뭐 비중이 10% 사셨는데 비중을 5%? 제가 보기엔 한 5%가 아니라 7%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에서 플러스 7%. 그러고 왜 7%냐면 지금 보시면은 2월 초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생각은 이게 뭐 이 종목이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업황이 좋고 그 양극재 소재 중에서 니켈이 중요합니다. 니켈을 얘기하면 제가 또 철강 얘기하는데
이게 스테인리스 철강이 쇠만 있으면은 아이런만 있으면은 이게 강하지 않고요. 녹이 슬어요. 그런데 니켈, 아연, 주석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쇠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빗대서 말씀드리면 혼자 주식 못 하시는 거예요. 보유 종목 진단 자주 하시고 이게 만물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이분은 잘 신청을 하셨어요. 자, 제가 보는 것은 10%가 아니고 17%를 더 매수합니다. 65,000원 전후에 거래량이 이 정도로 지속될 걸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좋아져. 턴아웃은 되는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리 주식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시장 때문에 빠졌다. 예, 거래량이 지속될 조건으로 보면은 65,000원 전후에 5%가 아니고 7% 매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85,000원 전후에 그 10%만 유지하시고 나머지 7%는 평균 단가 낮춘 거 치시자. 그래야 편안하게 주식을 장기로 가져가시자.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데이비드 김 그리고 또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하시면 또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장은 오늘보다 더 낫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